장외 영향 평가 제도 소개. 이번 시간에는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 영향 평가 제도의 개요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사고 리스크 관리 제도는 1976년 이탈리아 세베소 ICM ESA사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1982년 EU에서 세베소 입법 지침을 제정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그 이후 큰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는 규정이 생기고 시행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사고를 계기로 2013년에 장외 영향 평가와 위해 관리 계획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2015년에 시행됐습니다. 리스크 관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화학시설의 토지 이용 계획은 세베소 지침 2의 권고에 따라 유럽 회원국에서 적극 수용하고 있는데요. 유해시설로부터 사람, 환경과 같은 보호 대상 사이에 최소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입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신규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거나 기존 시설의 증설, 주변 토지의 개발에 활용하는데 토지의 이용과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국가마다 적용 수준이나 방법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법론에는 컨시퀀스 기반, 리스크 기반, 일반적인 안전거리와 컨시퀀스 기반을 혼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사업장 내부의 근로자 및 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한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 향상 계획서 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2012년 불산 사고 이후에는 화학사고 시 사업장 외부 영향을 줄이기 위한 취급시설 설계, 배치, 관리 및 사고 대응을 목적으로 한 장외 영향평가와 위해관리 계획 제도가 새롭게 운영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장외 영향평가의 경우 유럽의 세베소 제도처럼 토지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도 소개에 앞서 장외 영향평가서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알아볼까요? 먼저 장외란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을 의미하고, 보호 대상이란 화학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 외부의 주민과 환경을 말합니다. 여기서 해당 사업장 내에 있는 별도로 운영되는 협력업체는 사고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호 대상인 주민으로 볼 수 있지만, 도급관계, 인력 파견 등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를 받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인 주민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단위설비, 단위공정, 단위공장 용어의 설명도 읽어보세요. 장외 영향평가서는 단위공장별로 작성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외 주요 용어의 정의는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외 영향평가와 위해관리 계획의 평가 영역은 다소 중복되어 있습니다. 설비, 장치의 안전한 설계, 설치 및 설비 및 장치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는 장외 영향평가의 영역이고, 안전운전, 사고 대응, 즉 위해관리 계획까지는 위해관리 계획에서 평가합니다. 위해관리 계획이 예방과 대응을 모두 포함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종합관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도의 일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해 화학물질은 유독물질, 취급 제한물질, 취급 금지물질, 사고 대비 물질, 허가물질로 구분되는데, 유해 화학물질의 검색은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별지 제31호 서식의 검토 신청서에 장외 영향평가서를 첨부해 화학물질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착공일 30일 전이란 터파기 등 토목공사 이후에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를
실제로 설치 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합니다. 제출 후에 취급시설 증설, 위치 변경, 취급 유해 화학물질이 변경되어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주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변경하여 재제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유해 화학물질 영업 변경 허가와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보관, 저장시설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허가받은 유해 화학물질의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사항 변경 전에 변경 허가와 변경된 장외 영향평가서를 지방환경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품목 추가의 경우로 소량 기준 미만 취급하거나 장외 영향 범위가 미확대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절차를 받되 장외 평가 정보 변경 검토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검토서는 장외 영향 평가서를 기제출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장외 평가 정보의 변경은 크게 취급시설의 증설,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 물질의 변경으로 구분되며 그 변경의 규모가 유해 화학물질별 소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장외 평가 정보가 변경되었으나 장외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는 영업 변경 신고와 장외 평가 정보 변경 검토서를 관할 지방 환경관서에 제출합니다. 60일 이하의 시범 생산의 경우에는 시범 생산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범 생산이란 기존 시설의 공정 조건이나 취급하는 물질 등을 변경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고 운전 조건 조정을 위한 시운전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경 신고는 사업장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장외 평가 정보가 변경된 경우로 60일 이내에 시범 생산용인 경우, 장외 평가 정보가 변경됐으나 장외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지방환경관서 장에게 제출합니다. 단, 시범 생산인 경우는 변경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장외 영향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18년 1월 개정된 장외 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 제출 관련 조항의 내용과 변경 사항을 살펴보세요. 장외 영향 평가서 변경 제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변경 제출은 장외 영향 평가서를 기제출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미제출하신 경우에는 장외 영향 평가서를 우선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 차시에서 변경 제출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제출 대상 중 허가받은 유해 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장외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는 변경 30일 이전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변경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변경이 발생한 설비에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 범위가 변경 이전의 사업장 총괄 영향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외 영향 범위 구분도에 변경된 장외 평가 정보를 적용하여 새로 산출한 영향 범위를 표시한 도면과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 대상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시범 생산 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은 유해 화학물질이 변경되더라도 시장 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시범 생산용인 경우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데 시범 생산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려 하거나 시범 생산 후 유해 화학물질 변경이 확정되는 경우 장외 영향 범위가 확대된다면 장외 영향 평가서를 안전원에 제출하고 장외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장외 평가 정보 변경 검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장외 영향 평가서 변경 제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인 총괄 영향 범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총괄 영향 범위는 제출된 단위 공장 내에서 소량 기준 이상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별로 가장 큰 영향 범위의 왜곡을 연결한 범위를 말하는데, 사고 시나리오의 영향 범위 분석에서 최악의 조건과 대안의 조건에서 화재 폭발 사고 시 영향 범위와 독성 물질의 누출 사고 시 영향 범위로 각각 구분하여 총 4개의 총괄 영향 범위가 도출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총괄 영향 범위를 전체 배치도에 표시한 것을 장외 영향 범위 구분도라고 합니다. 추후 변경 제출할 경우 중요한 개념이니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이 장외 영향평가서 변경 제출 여부를 판단할 때 장외평가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외평가 정보 변경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취급시설의 증설이란 취급시설이 소량 기준 미만이었다가 소량 기준 이상이 되거나 단계적으로 증설된 누적량이 소량 기준 이상이 되거나 증설 규모가 소량 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이란 사고 시나리오의 원점에서 사업장 경계까지의 최단 거리가 감소하고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 저장량이 소량 기준 이상이 되거나 위치가 변경된 취급시설의 영향 범위가 총괄 영향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취급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변경이란 동일한 취급시설 내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변경, 취급시설 운전 조건 변경으로 물질 상태의 변경, 새로운 독성, 인화성이 확인되거나 유해성이 높아진 경우에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 저장량이 소량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 등과 관련한 기타 사항을 살펴볼까요? 사업장 작성자는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과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16시간을 받아야 하며 교육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외 영향평가서는 해당 사업장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 설비가 모두 소량 기준 미만인 경우 소규모, 즉 간이 수준으로 작성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표준 수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규모, 즉 간이 수준의 작성 대상자는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환경부가 지정한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평가서를 대행해서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 교육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장외 영향평가서 재제출 시 최초 제출 이후 변경된 내역을 기입한 변경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외 영향평가서 접수, 검토, 결과 통보에 이르기까지의 업무 처리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자가 장외 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전, 즉 2015년 이전에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장은 기존으로, 새롭게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는 신규로, 주요사항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으로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업무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검토를 하며 검토 과정 중 내용상 보완이 필요하면 사업장의 보완 조정을 요청하여 수정 제출하도록 합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위험도 및 적합 여부 결과를 설치 운영자에게 통보합니다. 위험도는 고, 중, 저로 부여되며 이에 따라 취급시설 안전진단 주기가 결정됩니다. 장외영향평가서는 기본 평가정보, 장외평가정보,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평가정보는 사업장 일반 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화학물질의 목록, 유해성 정보 등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공정정보, 운전 절차 및 유의사항, 취급시설 입지정보, 주변 지역 입지정보, 기상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장외평가정보는 공정 위험성 분석, 사고 시나리오 선정, 사업장 주변 지역 영향평가, 위험도 분석,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타 법률과의 관계 정보는 사업장 입지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저촉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사업장이 확인하여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듯이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수준은 취급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최대 체류량이 소량 기준 이상인 설비가 하나라도 있으면 표준 수준으로 작성하고 모든 설비가 소량 기준 미만이면 소규모, 즉 간이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수준은 구성 항목 중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취급시설 목록, 사양, 공정정보, 운전 절차 및 유의사항, 해당 취급시설의 인허가 관계 정보만 기입하면 되고 표준 수준은 구성 항목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수준 작성 항목은 필수 작성 항목이므로 이 중 누락시 장외영향평가서의 주요 부적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외영향평가가 토지 이용 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업장의 입지 관련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 부적합이 될 수밖에 없으니 충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절차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단위 공장에서 취급하는 유해 화학물질 정보 및 취급량, 취급시설 정보, 공정개요와 설비 도면 등의 기본 평가 정보를 작성하고 예비 위험성 분석을 통해 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한 후 취약 조건과 대안 조건에서 독성 누출 및 화재 폭발에 따른 영향 범위를 분석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후에 영향 범위가 사업장 밖, 즉 장외를 벗어난 개별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 사고 빈도와 영향 범위 내 주민수를 고려하여 위험도를 산정합니다. 위험도 분석에는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고려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프로그램인 코라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라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는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으로 나뉘며 적합 및 조건부 적합의 경우 고, 중, 저의 위험도가 부여됩니다. 위험 정도가 허용 불가 수준이거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이 일정 수준 이하로 미흡한 경우는 부적합 처리됩니다. 장외영향평가 자료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자료실 장외영향평가에 공개되어 있으니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외영향평가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